자, 오늘은 중학교 친구들 그리고 중학생을 키우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꼭 끝까지 보셔서 아이들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학원에서도 이렇게 막 복습 노트도 만들고 해서 아이들한테 매일매일 학교 수업하는 거 복습하고 그리고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해 라는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이해하는 공부가 뭐고 그냥 암기만 하는 공부가 뭔지 사실 중학생들이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중학교 친구들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 전부 다 국어 1학기 1단원이 거의 다 시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시 한 편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보겠습니다. 자, 이 시는요, 박성우님의 아직은 연두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특징을 먼저 제가 한 4가지 정도 이야기해 볼게요. 이 시에서는 나라는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다.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또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난 연두가 좋아라는 식구를 반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A라는 친구는 암기를 하는 친구, B라는 친구는 이해해서 공부하는 친구를 둘이 비교해 볼게요. 자, A라는 친구는 이 시에서 이 4가지 특징을 주르륵 외웠어요. 이 시는 직유법이 사용됐어,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됐어, 나라는 화자가 드러나 있다. 그리고 식구가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B라는 친구는 공부할 때 나라는 화자가 시에 드러나 있대. 화자가 뭐지? 화자는 말하는 화자. 그래서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가 봐. 그런데 여기에 나라는 게 딱 명시가 되어 있네. 그래서 화자가 드러나 있다고 말하는구나. 오케이, 이해했어. 그 다음에 2번째,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됐대. 나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공감각적 심상이 뭐지? 그래서 설명을 찾아봤더니 하나의 감각이 하나의 감각으로 전이돼서 나타내는 거래. 전이가 뭐지? 나 전이라는 단어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전이를 찾아봤더니 옮겨지는 거래요. 그래서 예시도 같이 찾아봤더니 여기에 떫은 연두라는 표현이 이거구나. 원래 연두는 시각이잖아. 연두 색깔 시각인데 이거를 떫다고 표현했네. 어떻게 연두색이 떫어? 그러면 전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걸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 리듬감이라고 했어. 그 리듬감을 표현한 게 이 얘기였구나 라고 이해했어요. 지그작 같은 경우에 두 친구의 시험 성적은 어떨까요? 비슷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학교에서는요.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거를 달달달달 모든 작품에 대한 내용을요 달달달달 외운 이 친구가 오히려 높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고등학교에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많게는 학교에 따라서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 지문이 한 시험에 30개, 50개, 80개씩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암기를 A라는 친구는 공부하는 방식대로 하자면 다 암기해야 해요. 물론 B라는 친구도 내신 시험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 물론 해야죠. 그리고 시험장에 딱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우리가 천재가 아닌 이상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기억이 안 났을 때 이 친구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건 어떻게 됩니까? 틀립니다. 그런데 B라는 친구는 몰라도 모르고 기억이 안 나는 게 나오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갖고서 그 자리에서 풀어내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어 한 과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위가 중학교에 비해서 2배, 3배 이상 늘어나는 전 과목이 다 그렇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A처럼 공부했던 친구들은 한계를 느끼기 마련이겠죠. 그리고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이렇게 공부를 하건 이렇게 공부를 하건 중학교 3년 내내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부모님 사춘기 아이 옆에서 계속 붙어 있으실 수 없잖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자기 스스로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 채 3년 동안 습관이 딱 잡힌 다음에 고등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A라는 친구는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죠. 그런데 그때도 몰라요. 내가 왜 성적이 떨어지고 있지? 내가 도대체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공부를 더 많이 해요. 그러면 정말 방법이 없는 채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가능성이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싫어하겠지만 한 가지 정도만, 만약에 이렇게 작품 하나가 있으면 이 작품 대해서 너가 한번 설명해 볼래? 이제 아이들이 네 엄마 이거는요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됐고요, 나라는 화자가 드러나 있고요, 직유법 사용됐고요, 이렇게 막 줄줄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잘했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화자가 뭔데? 공감각적 심상이 뭔데? 그거 엄마 한번 설명해 줘볼래?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냥 달달달달 이해 없이 외우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이해하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습관이 자리 잡기 전에 꼭 이 공부하는 습관을 잘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